2022년 2월 3일 신한금융투자에서 SD바이오 센서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반전의 시간, 목표 주가를 8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1월 28일 주가 65,500원 대비 상승 여력은 40.5%로 잡았습니다. 왜 목표 주가를 올렸는가? 신속항원 키트 중심의 방역 지속에 따른 모멘텀 기대,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2월 3일 오늘부터 신속항원 검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와 PCR 검사가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란 스스로 콧물 등을 채취해 진단키트에 넣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30여 분 내에 알 수 있는 진단 검사 방식입니다.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진은 신속항원 검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저도 우연히 기회가 되어 어제 집에서 해보았습니다. 면봉으로 코 후비고 튜브에 있는 액체 섞어서 여기 보이는 진단키트에다 3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15분에서 30분 있다가 확인해서 한 줄이면 음성입니다. 저는 음성 나왔습니다. 2줄 나오면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야 합니다. 반면에 PCR 검사랑 코와 목에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증폭시켜 확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진단검사 방식이어서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검체를 정확하게 채취해야 하며 확진 여부를 판독하는데 6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방역당국은 정확도를 고려해 비인두도마 PCR, 타액 PCR, 신속항원 순으로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사진은 서울 광장의 임시선별검사소의 사진입니다. 신속항원 검사와 PCR 검사에 대한 동선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왼쪽 신속항원 검사에 줄 서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자, 의사소견서를 가진 고위험군이 아니면 전부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침이 나와도, 인후통이 있어도, 콧물이 흘러도 일단은 왼쪽에 줄 서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죠.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서야 확진을 위해 PCR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속항원 검사와 PCR 검사는 동선이 분리되었습니다. 앞쪽에는 PCR 검사장이고요. 뒤쪽에는 신속항원 검사장입니다. 사람들이 가득 줄 서 있죠.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로 연계해 확진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최종 확진입니다. 사진은 서울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신속항원 검사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신속항원 검사 관련주들은 잭팟이 터지게 됩니다. PCR보다 신속항원 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데 과연 얼마나 떨어지는 걸까? 신속항원 검사 양성 94.6%, PCR 검사도 확진. 서울시에 따르면 2월 1일 신속항원 검사 양성자 221명의 PCR 검사 결과는 209명으로 확진율 94.6%를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신속항원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사람이 221명인데 이 중 209명도 똑같이 PCR 검사에서 또 양성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12명은 신속항원 검사에서는 양성, PCR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양성이라는 것이죠. 신속항원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와서 코로나19 걸렸는지 알았는데 PCR 검사에서는 아니라고 판정이 나온 겁니다.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또 다른 데이터는 없을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 양성 중 76%만 PCR 검사서 최종 확진이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의 41개 선별진료소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신속항원 검사 84,000건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0.8%인 687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 양성 판정이 나온 687건 가운데 PCR 검사를 진행해서도 양성이 나온 경우는 5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23.9%인 164건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PCR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4명 중 1명꼴로 가짜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양성은 이후 PCR 검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지만 실제 감염자가 음성으로 나온 가짜 음성의 경우
현재로선 이를 보완할 후속 조처는 없습니다. 정확도와 관련하여 이영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신속항원 검사 정확도 90%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 성능을 보이는 신속항원 검사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임상시험에서는 성능이 잘 나와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면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PCR 검사 역량의 한계가 1일 최대 85만 명이기 때문에 일부 검사 오류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 체계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진단제품 실용신안 놓고 맞붙은 SD바이오 센서 레피젠. 레피젠과 SD바이오 센서가 실용신안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레피젠은 체외진단 검체 필터용 케이스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용신안은 검체 필터 케이스 상단에 구멍이 나 있어 체외진단을 실시하는 동안 희석액 튜브를 케이스에 거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레피젠은 타 국내 진단키트 기업들이 자사의 실용신안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2020년 11월 경고장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SD바이오 센서와 바이오노트가 여전히 자사의 실용신안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레피젠은 2021년 8월 두 기업을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기업이 더 이상 레피젠의 실용신안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레피젠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레피젠은 항고했으며 더불어 SD바이오 센서의 이번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피젠은 SD바이오 센서가 여전히 자사의 실용신안을 고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레피젠은 SD바이오 센서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한 법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팬데믹으로 호황을 맞은 국내 진단키트 업계의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1월 10일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가 나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레피젠입니다. 청구 금액은 700억 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및 7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상기 소송권과 관련하여 원고 레피젠이 2021년 8월 27일 SD바이오 센서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2022년 1월 4일 기각되었으며 확정 전입니다. 그런데 SD바이오 센서는 실수인지 이 공시를 또 늦게 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1월 28일 공시 불이행으로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2년 1월 27일 보고 의무 발생일이었고 2022년 1월 28일 임원 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환 보고서가 공시됩니다. 보고자는 박혜준입니다. 20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1월 27일 10만 주 시간에 매도, 1월 28일 10만 주 시간에 매도하였습니다. 부사장입니다.